유행이라니까 간접 조명, 라인 조명 하고요. 남들 사니까 나도 따라서 이런 비싼 조명기구 사서 달면 망합니다. 비싼 조명과 좋은 조명은 엄격하게 다른 겁니다. 국내에서 일실일등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수, NG 사례 두 가지로 간접 조명과 라인 조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어르신 말씀 중에요. 물건을 무엇을 살지 잘 모르면 비싼 걸 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명은 이렇게 사면 좋은 물건 사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나 시계는 사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취향에 따라 구매를 하고요. 차를 타고 시계를 차면 그만입니다. 비싼 차나 시계는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부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게 되겠죠. 하지만 조명은 일반 제품과 다릅니다. 조명은 하나의 제품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사용할 공간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는 거죠. 마르셀 원더스의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를 쓰려면요, 인테리어 공간도 충분히 전문적 설계가 필요한 거죠. 옷을 잘 입는 방법, 패션의 TPO라고 하죠. Time, Place, Occasion. 옷을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달리 입어야 하고요. 성별, 나이와 체형, 피부톤 등 퍼스널 컬러까지 고민하면서 옷과 메이크업을 결정해야 되죠. 거기에 매치해야 될 액세서리나 들고 갈 가방, 헤어스타일과 잘 어울릴지 등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조명은 자동차나 시계보다는 옷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주로 내 몸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적합한 디자인을 찾는 것이고요. 조명은 사용할 공간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이의 고급 샹들리에를 쓰려면요, 적어도 이 정도 공간 조명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조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실일등 방식대로 단순하게 어두우면 켜고 밝으면 끄면 되니까요. 최근에 제 강의 영상 보시고 조명을 조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좀 접해보신 분들은 교수님 조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조명의 강을 건너신 건데, 몰랐을 때는 편했지만 이제 알고 나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지금 국내 상황에서는 빛의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조명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설계하고 고생하며 설치해야 쾌적하고 완성도 높은 조명 공간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명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어렵다는 것은 적어도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빛과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 조명도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싹튼 거죠. 유행이라니까 간접 조명, 라인 조명 하고요. 남들 사니까 나도 따라서 이런 비싼 조명기구 사서 달면 망합니다. 비싼 조명과 좋은 조명은 엄격하게 다른 겁니다. 비싼 조명은 돈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조명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좋은 조명은 아무 데서나 살 수 없는 거죠. 조명은 자동차와 시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탓인지 사람들의 주택 실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집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도 공중파, 케이블, 종편 구분할 거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고급 주택 내부에 놓인 1억 원이 넘는 침대, 값비싼 가구와 수백, 수천만 원의 명품 디자이너 조명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명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조명은 실내 공간과 어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불쾌한 눈부심으로 글레어가 심하거나 지나치게 어둡고 간접 조명으로 설계하는 바람에 공간의 입체감이 떨어져서 장시간 머물 때는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질 공간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집을 찾아주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주변 경관도 뛰어나고 멋진 정원의 비싼 인테리어 자재들로 마무리했지만 정작 조명은 아쉽게도 제가 수업에서 주로 NG 사례로 소개하는 장면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입었는데 패션 센스가 없는 워스트들에서나 거액의 제작비를 들여서 연기력 좋은 정상급 배우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찍었는데 몰입도가 떨어지는 부족한 연출력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조명 디자인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리고 교육을 통한 상향 평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조명은 빛과 마감,
건축 마감재 특성을 함께 고민하지 않고서는 작은 스탠드 하나도 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일실일등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수, NG 사례 2가지로 간접 조명과 라인 조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강의 영상 댓글에 어느 구독자께서 이제는 모두 간접 조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접 조명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분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이제는 천장 직부등을 안 쓰시겠다고 하신 의미죠. 조명 디자인 36강에서 38강에 걸쳐서 코브, 코니스, 밸런스와 같은 전문적인 간접 조명 설치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천정, 광바닥, 광벽 이렇게 연출하는 여러 가지 간접 조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접 조명 설계는 수직적 요소죠. 공간의 긴장도를 낮추고 편안한 공간 이미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의 입체감 인지는 떨어지고 집중도는 낮아지는 효과도 있죠. 모든 공간, 모든 상황의 조명을 전부 간접 조명으로 설계한다는 건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쓸 수 없고요. 일실일등 조명 방식의 획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조명의 유일한 목적이 공간의 밝기감 확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기존의 일실일등 방식을 대신해서 간접 조명 설계가 그 자리에 오게 되죠. 이것은 좀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집은 편하게 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세 가지 상황처럼요, 주로 수직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긴 하지만 인물의 표정은 잘 보이지도 않고 답답한 부분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설계를 해주거나, 그래서 인물의 표정을 좀 더 잘 보이게 해주거나, 수평적 요소도 형성이 되고요. 그에 따른 입체적 요소도 만들어집니다. 독서나 대화에도 도움이 되는 조명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 공간의 평지깁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평지깁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죠. 공간별로 그 비율을 설정하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업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간접 조명 중심으로만 설계를 한 경우에 역시 수직적 요소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분위기 있어 보이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대상의 표정이라든가 입체감 인지는 어렵습니다. 빛의 입체적 요소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린 조명 디자인 27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운라이트, 펜던트 라이트들도 테이블 위를 비춰주는 방식으로 입체적 요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백화점의 그 VIP룸입니다. 쇼핑하다가 쉬기 위한 장소로, 이것도 기본적으로 간접 조명만 설계하다 보니까 수직적 요소 중심으로 설계가 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쉬기 위해서는 최적의 공간 조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곳은 수면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동행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소통하기에는 적합한 조명 구성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머물면 답답한 느낌마저 들게 되죠. 공간의 긴장도가 너무 낮아서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행위가 있는 공간에서도 평직 입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이나 대면식 주방의 조명 설계에서도 다양한 행위와 목적이 있는 공간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직입의 균형이 중요하죠. 조명 디자인 45강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요즘 인기 높은 라인 조명입니다. 지난 수업 영상 댓글에 많은 분들이 라인 조명을 거실과 현관, 주방의 메인 조명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 조명을 쓰고요, 수평면 조도 기준으로 좀 어둡다 싶으면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박는 방식, 이런 방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상의 LDK, 거실, 식탁, 주방으로 선정의 라인 조명을 이렇게 길게 설치하거나, 라인 조명을 기존의 8평 거실 조명, 6평 안방 LED 직부등 뭐 이런 걸 설치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식탁 위에, 거실 테이블 위에도, 그리고 주방 천정에도 이렇게 설치하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 나오죠. 네, 이렇게 다시 일실일등의 조명 공간이 재현되게 되죠. 평면에서 천정 조명만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조롭고 획일화된 일실일등 배광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입면에서도 조명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입체감이 사라지게 되죠. 평면뿐만 아니라 입면에서도 조명을 고민하려면 조명의 설치 높이를 다양화하는 게 좋습니다. 빛의 레이어가 쌓이면서 광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공간의 긴장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음영이 만들어지고 쾌적한 빛의 공간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아름다운 음영, 그림자가 생겨나는 공간은 공간의 리듬감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7강에서 설명을 드렸죠. 최근에 유행하는 라인 조명도요. 결국은 기존의 일실일등처럼 생각하고 설계하면 결국은 기존의 천장 중앙에 설치된 직부등의 배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획일적이면서 공간의 긴장도만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실일등의 해결책으로 하나의 조명기구 또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결하기보다는 사용할 공간의 상황이나 조건을 이해하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노트북에 연결된 스피커를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은 음악을 찾아서 듣게 되고 중요한 강의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도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음악과 영상에서 느껴지는 감동의 깊이가 달라져서 그런지 삶의 패턴도 변화가 되고 삶의 질도 향상된 것을 느낍니다. 조명도 그런 거 아닐까요?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조명이 분명히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에 일상의 조명에서 여러분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음만 급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조명은 빛의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